안녕하십니까, 피어도바주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차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 이슈로 크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잘 안 돼서 이런 재고 수준이 떨어지고 있고요. 재고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나리오를 어디서 보셨는지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주택에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즉 미국의 어떤 주택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인부라든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부담을 느껴서 수요가 줄어드는 걸 봤습니다. 사실 이번에 반도체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재고가 감소하고 그리고 이런 공급 자체가 많이 어려우면서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는 걸 봤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의 기조에도 주택뿐만 아니라 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셈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오토 딜러들,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상들의 세일즈 서베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높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잘 팔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즉 표준 편차 1 사이에서 보통 요 사이에서 심리가 좋으면 위쪽에 존재하고요, 심리가 나쁘면 아래쪽에 존재합니다. 즉 이 위쪽과 아래쪽이 2018년, 19년을 오면서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급격하게 나빠졌다가 회복이 됐었는데 아주 강력한 회복을 저희가 경험을 했고요. 지금 들어와서는 그 중간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 이런 반도체 공급 때문에 자동차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갔고 실질적으로 딜리버리, 즉 배달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시점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자동차 사는 심리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가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이런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니까 자동차를 사는데 부담을 느끼게 되고 소비자들이, 이것은 마치 미국 주택에 있어서도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주택 가격에 대비해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부분을 느끼게 된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 높은 가격에는 좀 집을 사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고 주택의 어떤 매수 심리가 좀 둔화된 부분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강력하게 이루어지면서 레버리지를 올리기 어려운 상태에서 주택의 투자 심리가 조금 슬로우 다운 되는 어떤 시그널도 보이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도 그 유사한 형태의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 사이 동안 보였던 자동차의 강력한 재고 하락에 따른 향후에 인더스트리의 어떤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어떤 포텐셜이 크다고 믿었었는데 지금 보게 되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공급도 잘 안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자동차 수요에 대해서 센티멘트가 확실히 나빠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자동차 산업이 그럼 망가지는 것이냐? 자동차 산업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급등한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산업이 어느 정도 슬로우 다운 됐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추측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자동차 가격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직격탄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재고가 떨어지고 반도체 공급이 안 되는 것 때문인데 이마저도 서플라이 체인, 즉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이런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 즉 가장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투자는 아무래도 주택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 소비재인 자동차가 돈을 크게 투자해야 되는 부분인데 점진적으로 가장 큰 돈을 투자해야 되는 주택부터 그 다음이 차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인플레이션이, 특히 이런 공급 사이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들이 지금 모든 자산들에 지금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 같다. 즉 국내로 치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 형태로 백신을 정말 많이 맞고 마스크도 많이 옛날보다 덜 써도 되고 이런 상황으로 너무 시장 자체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실적이, 물론 반도체의 어떤 공급의 이슈도 있겠지만 이런 가격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사자의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약해지면서 글로벌 자동차 주가들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의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글로벌 탑10 전후에 존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의 이런 인플레이션 부담, 즉 CPI뿐만 아니라 PPI에서 나타나는 생산자 물가에서 나타나는 이런 인플레이션 부담 자체가 이런 부분에
조금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조금 글로벌 시장에 대비해서 한국 시장, 그리고 뭐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대비해서 현대차, 그리고 이런 자동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경기 소비재, 그리고 내구재 등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글로벌리 이런 공급 체인의 문제가 비단 주택, 자동차 이런 개별 사유는 아니구나, 이런 공급망의 이슈 자체가 어떤 산업을 더 부스팅 해줄 수 있고 어떤 물가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큰 힌트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서 익스큐즈 될 때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자동차 산업의 강력한 어닝 모멘텀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 시장에 있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건 당연히 이 정도 가격은 지불하고 사도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정말 쇼티지구나, 글로벌리 자동차가 모자라구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수년돼서 좀 지연되고 있다. 왜냐하면 글로벌리 이런 공급망 이슈로부터 발생되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모든 자산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제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 산업들의 어떤 모멘텀과 그리고 개별 기업의 이익 모멘텀을 순차적으로 판단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임플리케이션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산 가격에 조금 반영이 되고 나면 또 다른 변화가 생길 것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또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